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의신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의신청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의외로 이 이의신청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에서 몇 문제 나올까요? 이거 이제 포기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쉬운데,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250페이지고요. 기본서 250페이지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청이란 건 등기관한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등기관이 등기를 잘못 실행했을 수도 있고, 자, 잘못 각하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야, 이건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해줘야지 왜 각하했어? 라고 두 가지를 따질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따질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 이 두 가지로 저 먼저 봅니다. 자, 실행을 잘못했다에 대해서는요, 본인들, 당사자들은 불만이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불만 없는데,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따지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요. 각하된 거는 당사자들이 따지는 것이지 제3자는 따질 일이 없단 말이죠.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죠. 잘못 실행됐다라는 건 본인들이 따질 게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따진 거다. 각하된 건 본인들 문제다. 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는 따질 일이 없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따져만 봐도 뻔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잘못 실행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자, 1, 2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되고 이 외에는 이의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써드리면 요거 이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호나 2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3호서부터 11호 있죠? 얘네들은 이의신청이 안 된다. 근데 요거는 각하된 거는 사유불문입니다. 자, 요거는 1호, 2호, 3호, 4호 쭉 해가지고 11호까지 전부 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실행이 잘못됐을 때는 1, 2호만 이의신청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유효기 때문에 못 따집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각하된 거잖아요. 각하됐을 때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이의신청이 됩니다. 대신에 제3자가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자, 잘못 실행된 경우는 제3자들이 따지는 거다. 근데 이건 1, 2호만 따지지 나머지는 못 따진다. 기왕 실행된 거는 잘못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못한다. 1, 2호는 어쨌든 무효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각하된 거는 그런 거 상관없다. 뭐든지 이의신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어렵다라고 하면요.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찝어드리면 각하됐으면 제3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요거 하고요. 자, 실행됐으면 자, 1, 2호만 이의신청된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좀 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이런 거 나면 틀립니다. 6개월 이런 거 없어요. 한 달 이런 거 없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만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행정 여력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이의신청 걸었다고 나를 위해서 다른 집행을 정지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의신청한다고 나를 특별히 보여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쿨합니다. 등기관 입장에서 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 이런 뜻이에요. 기간 제한도 없고 집행정지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그 당시만 봐라. 등기관 처분한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지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등기관 실행처분이나 각하처분을 한 이후에 다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왜냐? 등기관한테도 억울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자기가 처분할 당시의 지식만 가지고 판단했는데 나중 나온 걸 가지고 들이밀면 야, 그건 나도 그때 몰랐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봐야지. 자, 이후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는 이의신청을 못한다라는 거죠. 처분시 기준이다. 그다음에 자,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구체적으로는 등기소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가지만 구체적으로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내서 등기소에서 법원을 올리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소에 먼저 내면 등기관이 먼저 받겠죠? 등기소에 먼저 냈으니까 등기를 받아서 자, 먼저 선조치를 합니다. 이유 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내가 잘못 실행한 게 있네. 1호, 2호네. 그럼 우리가 지워줄게. 직권말소. 우리가 해드릴게. 자, 내가 잘못 각하했네. 미안해. 내가 신청한 대로 실행해드릴게. 미안해. 끝.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스스로 인정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너무 매끈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애매하게 끝나는 게 뭐냐? 자, 등기관이 이유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럼 법원에 한번 자신 있으니까 보내볼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죠. 적어도 3일 이내에 송부하는 거는 등기관이 판단했을 때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이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이유 있다 인정하면 미안합니다 해드릴게요. 실행했으면 지워드릴게. 각하했으면 실행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유 없으면 자 법원에 보내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이유 있다. 이건 해드려야 돼. 야 등기관 너 해드려. 라고 말소해드려. 자, 기록해드려. 라고 해당 처분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유 없으면 자 법원에서도 기각 또는 각하를 해서 이의신청인들한테 이거는 등기관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여기서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자 이유 있으면 해당 처분이 명령되니까 명령 등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조치로서 지금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자 거기다 따르려서 부기등기를 붙여서 이의신청 중이니까 조심들 하셔라고 붙여줘라 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실행된 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명령해서 이의신청 중이란 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요. 각하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늦을까 봐 미리 가등기를 해놓고 가자라고 가등기 명령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명령이고 결정 후 이유 있을 때는 진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 등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명령 이렇게 해서 우리 명령 등기는 이게 답니다. 이 외에 다른 명령 등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명령 등기 아니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주택 임대차 등기 명령 나오는 거 걔네들은 촉탁 등기로 나오는 거라서 걔들은 명령 등기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 등기 여기 답니다. 명령. 자, 등기 절차 게시가 이런 게 있었죠. 자, 신청이 있었고 자, 촉탁이 있었고, 자, 직권이 있었고, 자, 명령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 명령 등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는 명령이 답니다. 그죠? 이외에 다른 명령 등기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신청이나 뭐, 이런 등기들이죠. 촉탁이나 이런 등기들이고, 자, 명령이, 진짜 명령 등기는 여기 나오는 게 끝이다.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하고, 결정 후 이유 있을 때 해당 처분을 명령하는 것까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의신청 절차를 간단히 그려봤는데 나머지들은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1, 2호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실행됐을 때 얘기고요. 각하됐을 때는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 대신에 제3자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들은 등기관이 먼저 받아서 법원에 넘길 때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자, 이의신청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고 이해했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틀리는구나. 자, 이 부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문제 풀이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문제를 이렇게 잘못 읽은 적이 있어서 라는 게 생각이 나야 점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듣고 책 열심히 봤다고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보통 공부는 잘 하시는데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핵심 정리 다음 강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반드시 문제풀이까지 연결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